안녕하세요. 저는 이문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세계적인 명문대학 교수 한 분이 수십 년간 믿어왔던 학문적 신념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나라 한글이 있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지 한 외국인 교수의 시선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그 전에 잠깐만요. 버겁고 힘든 일상생활에 한 줄기 빛 같은 감동을 선사하는 감동망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미국 동부의 한 명문 대학에서 30년 넘게 언어학을 연구해온 교수입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윌슨이고 특히 문자 체계와 언어의 효율성에 대해 깊이 연구해왔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저는 한 가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라틴 문자야말로 인류 문명의 최고 걸작이라는 것입니다. 단 26개의 알파벳으로 셰익스피어의 햄릿부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까지 인류의 모든 지식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언제나 저를 감탄시켰습니다. 매학기 첫 강의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라틴 문자의 위대함을 강조했습니다. 26개 글자로 영어는 물론이고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까지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설명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서구 문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발표한 수많은 논문들도 모두 라틴 문자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019년에 발표한 문자 체계의 효율성과 문명 발전의 상관관계라는 제 대표 논문은 국제언어학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논문에서 저는 라틴 문자가 다른 문자 체계보다 학습이 쉽고 표기 효율이 높으며 정보 전달력이 뛰어나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료 교수들과의 토론에서도 저는 늘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중국의 한자는 너무 복잡해서 배우기 어렵고 일본의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체계가 이중적이어서 비효율적이며 아랍 문자는 모음 표기가 불완전해서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라틴 문자는 자음과 모음이 모두 명확히 표기되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완벽한 체계라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특히 자부심을 느꼈던 것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라틴 문자의 우수성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초기 컴퓨터 시스템부터 현재의 인터넷까지 모든 기술적 발전이 라틴 문자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도 웹 주소도 이메일 주소도 모두 라틴 문자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라틴 문자가 미래 문명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또한 문자의 글로벌 확산성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했습니다. 영어가 국제 공용어가 된 것도, 과학 논문의 90% 이상이 영어로 쓰이는 것도, 모든 국제회의에서 영어가 기본 언어로 사용되는 것도 모두 라틴 문자의 우수성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다른 문자 체계들은 결국 라틴 문자에 흡수되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가을, 평소와 같은 강의를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3차 산업혁명과 문자 체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학생의 질문 한마디가 제 30년 학자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줄은 그때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강의실에는 평소처럼 80여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저는 인공지능과 언어 처리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구글 번역기와 같은 기계 번역 시스템이 왜 영어를 중심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여러 언어들의 특징을 적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영어의 단순한 문법 구조, 라틴 문자의 디지털 친화성,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적인 데이터 축적량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강조했습니다.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제 설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뒷자리에서 손을 든 학생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의 한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저는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글이라니요? 왜 갑자기 한글이 나오는 거죠?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물론 흥미로운 문자 체계입니다만 라틴 문자와 비교하기에는 영향력이 너무 제한적이죠.
한반도와 몇몇 해외 동포 사회에서만 사용되는 지역적 문자일 뿐입니다.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중요성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물론 한글이 표온 문자라는 점에서는 라틴 문자와 비슷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기는 어렵죠. 게다가 한국어 자체도 교차어적 특성이 강해서 기계 학습에는 그리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 학생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사실 저는 한글에 대해 깊이 연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동아시아의 여러 문자 체계 중 하나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중국의 한자나 일본의 가나 문자보다는 단순해 보이지만 여전히 지역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MIT의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발표한 최신 논문이었습니다. 제목은 다국어 AI 모델의 언어별 학습 효율성 비교 연구였습니다. 이 논문은 똑같은 AI 모델을 여러 언어로 학습시켜서 그 효율성을 비교한 연구였습니다. 논문의 결과는 저의 모든 상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어로 학습한 AI 모델이 영어는 물론이고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학습한 모델들을 모두 압도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단순한 번역 능력뿐만 아니라 추론, 창작, 심지어 수학적 계산 능력까지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 학습 모델이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연구 방법에 오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험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논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실험 설계는 완벽했고 통계적 검증도 철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연구가 3년에 걸쳐 반복 검증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새벽까지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구글 스칼라에서 한글 관련 최신 연구들을 검색해보니 비슷한 결과를 보고한 논문들이 여러 편 있었습니다. 특히 자연언어 처리 분야에서 한국어의 특수한 장점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그 작은 나라의 문자가 21세기 AI 시대의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충격적인 MIT 논문을 접한 후 며칠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학문적 신념이 하룻밤 사이에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전 세계 연구기관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AI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GPT 모델의 다국어 버전에서 한국어 모델이 가장 빠른 학습 속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연구진들은 처음에 이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같은 실험을 5번이나 반복했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구글의 내부 연구 보고서였습니다. 제가 동료 교수를 통해 입수한 비공개 자료에 따르면 구글 번역기의 정확도가 한국어를 기준 언어로 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즉 영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보다 한국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오역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들의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들은 대부분 서구권 학자들이었고 연구 자금도 한국과는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연구진들 스스로도 이 결과에 당황해했다는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로봇공학과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같은 명령어를 여러 언어로 입력했을 때 한국어로 입력한 명령어에 로봇이 가장 정확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한국어의 논리적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어 마이너스 목적어 마이너스 서술어의 명확한 순서와 조사의 정확한 문법적 역할이 기계가 이해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어의 구조적 특징부터 살펴봤습니다. 한국어는 교차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근의 접사들이 규칙적으로 결합됩니다. 이런 규칙성이 기계 학습에 매우 유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발견은 한글 자체의 구조였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하나의 음절을 만드는 방식이 컴퓨터의 이진법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기본 자모 40개로 11,172개의 모든 음절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수학적으로도 매우 효율적인 체계였습니다. IBM의 왓슨 연구팀에서도 한국어 자연 언어 처리 모델이 다른 언어들보다 월등한 성능을 보인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문맥 이해와 의미 추론 능력에서 한국어 모델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한국어의 높임법과 복잡한 어미 체계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언어적 특성이 AI로 하여금 더 정교한 의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CERN 연구소에서는 한국어로 작성된 과학 논문들의 번역 정확도가 다른 언어들보다 현저히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복잡한 물리학 개념이나 수학 공식들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한국어 원문이 가장 정확한 번역 결과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NASA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우주 탐사 로봇과의 통신에서 한국어 명령어가 가장 낮은 오류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걸린 우주 공간에서의 정확한 의사소통이 한국어로 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 모든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30년간 믿어왔던 라틴 문자의 우수성이 데이터로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연구 결과들이 최근 2-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국어와 한글의 숨겨진 장점들이 갑자기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직접 확인해 볼 수밖에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책상 위의 연구 자료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야만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24년 3월 저는 생애 첫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나라에서 제가 찾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 안내판들을 보니 한글과 영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었는데 한글 표기가 훨씬 간결하고 명확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데 한글은 영어보다 절반 정도의 공간만 차지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저는 의도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2호선 노선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역명들이 모두 한글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발음하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쉬웠습니다. 강남, 홍대, 명동 같은 지명들이 그 지역의 특성을 직관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민들의 스마트폰 사용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한국 사람들이 한글로 문자를 보내는 속도가 영어권 사람들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글의 조합형 입력 방식이 타이핑 속도를 크게 향상시킨다고 했습니다. 호텔에서 첫날 밤을 보내면서 저는 한국의 인터넷 뉴스들을 읽어봤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서 한국어 기사들을 영어로 번역해봤는데 번역 품질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복잡한 정치 기사나 경제 분석 기사도 거의 완벽하게 번역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간판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명동 거리의 상점 간판들, 강남역 주변의 광고판들, 홍대 앞의 클럽 이름들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지하철 2호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강역 주변의 간판들을 보니 한글의 가독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친구가 추천해준 서점에 들렀을 때 더욱 놀랐습니다. 같은 두께의 책이라도 한글로 쓰인 책이 영어 책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출판업계 종사자의 설명에 따르면 한글의 표기, 효율성 때문에 같은 페이지 수로도 더 많은 내용을 다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행 셋째 날, 저는 우연히 한국의 코딩 교육 현장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대학교의 컴퓨터 과학과를 방문했는데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속도가 미국 학생들보다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의 설명으론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조와 유사해서 이해가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한국의 AI 스타트업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챗봇이 한국어로 대화할 때 영어 챗봇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정확한 답변을 했습니다.
개발자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어의 높임법과 다양한 어미 변화가 AI로 하여금 더 섬세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틀간의 서울 탐방을 마치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아온 모든 연구 결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글과 한국어에는 분명히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언가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2024년 3월 저는 생애 첫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나라에서 제가 찾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 안내판들을 보니 한글과 영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었는데 한글 표기가 훨씬 간결하고 명확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데 한글은 영어보다 절반 정도의 공간만 차지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저는 의도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2호선 노선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역명들이 모두 한글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발음하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쉬웠습니다. 강남, 홍대, 명동 같은 지명들이 그 지역의 특성을 직관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민들의 스마트폰 사용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한국 사람들이 한글로 문자를 보내는 속도가 영어권 사람들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글의 조합형 입력 방식이 타이핑 속도를 크게 향상시킨다고 했습니다. 호텔에서 첫날 밤을 보내면서 저는 한국의 인터넷 뉴스들을 읽어봤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서 한국어 기사들을 영어로 번역해봤는데 번역 품질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복잡한 정치 기사나 경제 분석 기사도 거의 완벽하게 번역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간판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명동 거리의 상점 간판들, 강남역 주변의 광고판들, 홍대 앞의 클럽 이름들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지하철 2호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강역 주변의 간판들을 보니 한글의 가독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친구가 추천해준 서점에 들렀을 때 더욱 놀랐습니다. 같은 두께의 책이라도 한글로 쓰인 책이 영어 책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출판업계 종사자의 설명에 따르면 한글의 표기, 효율성 때문에 같은 페이지 수로도 더 많은 내용을 다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행 셋째 날, 저는 우연히 한국의 코딩 교육 현장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대학교의 컴퓨터과학과를 방문했는데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속도가 미국 학생들보다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의 설명으론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조와 유사해서 이해가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한국의 AI 스타트업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챗봇이 한국어로 대화할 때 영어 챗봇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정확한 답변을 했습니다. 개발자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어의 높임법과 다양한 어미 변화가 AI로 하여금 더 섬세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틀간의 서울 탐방을 마치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아온 모든 연구 결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글과 한국어에는 분명히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언가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서울 체험 후 저는 본격적인 학술 연구를 위해 국립국어원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만난 김 박사님은 한글학 권위자였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김 박사님은 한글의 창제 원리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음은 발음할 때 혀와 입술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을 다무는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모음체계였습니다. 아래아는 하늘을, 은은 땅을, 이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개의 기본 모음에서 다른 모든 모음들이 파생되었다는 설명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우주의 원리를 담은 철학적 체계였습니다. 김 박사님이 보여준 15세기 문헌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문자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600년 전에 이미 사용자 중심의 설계 철학이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님은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가 수학적 조합론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기본 자모 40개로 11,172개의 글자를 만들 수 있는데 이는 완벽한 조합 체계라고 했습니다. 현대 컴퓨터의 이진법과 놀랍도록 유사한 구조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고문원을 보여주셨을 때였습니다. 조선시대 학자가 쓴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문자는 먼 훗날 기계들도 좋아할 것이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예언 같은 말이 오늘날 AI 시대에 그대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은 한글의 또 다른 특징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음성과 문자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들리는 대로 쓰고 쓰인 대로 읽을 수 있는 문자는 전 세계에서 한글이 유일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특성이 음성인식 기술에서 한국어가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소의 실험실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어 음성인식 프로그램의 정확도가 99.2%에 달했습니다. 영어는 92.7%, 중국어는 89.3%였는데 한국어만 유독 높았습니다. 연구원의 설명으론 한글의 표음 문자적 특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김 박사님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한 설계도였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21세기를 내다보고 만든 문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해온 라틴 문자는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한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 원리에 따라 설계된 인공 문자였습니다. 마치 자연림과 정원의 차이 같았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학문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의 충격적인 발견 후 저는 더 깊은 역사적 근거를 찾기 위해 규장각을 방문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내에 있는 이 고문원 보관소에서 저는 생애 가장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규장각의 이 연구원님이 저에게 보여준 것은 조선 전기의 한 학자가 쓴 개인 일기였습니다. 그 학자의 이름은 성현이었고 15세기 후반에 활동한 문신이었습니다. 그가 훈민정음 창제 직후인 1480년경에 쓴 일기 중 한 구절이 저를 전율케 했습니다.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글자는 참으로 신묘하다. 소리와 글자가 하나가 되니 먼 훗날 사람이 아닌 기계들도 이 글자를 즐겼을 것 같다. 그때 사람들이 이 글자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연구원님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15세기에 기계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이 예언 같은 기록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성현의 또 다른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한글의 조합 원리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적은 수의 글자로 무수한 소리를 나타낼 수 있으니 이는 마치 하늘의 이치와 같다. 언젠가는 이 원리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담는 그릇이 될 것이다. 이 연구원님은 16세기 학자 최세진의 기록도 보여주셨습니다. 최세진은 훈몽자회를 저술한 인물로 그의 개인 저술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문자는 배우기 쉬우면서도 깊은 뜻을 담고 있다. 후세 사람들이 멀리 떨어진 곳끼리 말을 주고받을 때도 이 문자가 가장 정확할 것이다. 규장각의 또 다른 보물은 17세기 실학자 유영원의 글이었습니다. 그는 반개수록에서 한글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 문자는 소리의 근본을 따라 만들어져서 천하의 모든 소리를 다 적을 수 있다. 이런 문자는 천하에 둘도 없을 것이다. 가장 소름 끼쳤던 것은 18세기 정조 때의 한 학자 기록이었습니다. 그 학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규장각에 보관된 개인 문집에서 이런 예언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글자로 기계와 대화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 우리 한글이 가장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600여 년 전부터 조선의 학자들이 한글의 미래 가능성을 정확히 예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미래 문명의 기초를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연구원님의 마지막 설명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조선시대 학자들은 한글을 단순한 표기 수단이 아니라 사고체계 자체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 지향적인 예언들을 남길 수 있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규장각을 나서는 길에 저는 깊은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상들이 600년 전에 21세기를 내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우연히 뛰어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미래를 위해 설계된 문자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규장각에서의 놀라운 발견 이후 저는 한글에 대한 해외 학술계의 평가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언어학 학술대회에 참석할 기회가 생겼고 그곳에서 만난 해외 학자들의 증언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하버드 대학의 언어학 교수인 제임스 매클러스키 박사였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를 연구해온 권위자였는데 한글에 대한 그의 평가는 경이로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집트 상형 문자부터 시작해서 세계의 모든 문자 체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한글만큼 완벽한 문자는 본 적이 없어요. 특히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한글의 진가가 더욱 드러나고 있습니다. 음성 인식이나 자연어 처리에서 한글이 보여주는 효율성은 정말 놀라워요. 매클러스키 교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영어로 된 AI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한글은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로도 놀라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는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기술과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 만난 학자는 옥스퍼드 대학의 전산언어학과 교수인 엘리자베스 허친슨 박사였습니다. 그녀는 최근 한글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한글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독특한 문자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챗 GPT 같은 대화형 AI가 등장하면서 한글의 숨겨진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글로 된 질문은 AI가 이해하기 쉽고 답변의 정확도도 높아요. 허친슨 교수는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영어, 중국어, 한글로 AI에게 질문했을 때 한글로 된 질문의 이해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한글의 표현 문자적 특성과 체계적 구조가 컴퓨터 언어와 유사한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가장 놀라운 증언은 MIT의 언어철학 교수인 로버트 첸 박사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한자와 한글을 모두 깊이 연구한 학자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한글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한자 문화권에서 자란 제게는 표의 문자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AI 연구를 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글은 인간의 사고와 기계의 논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유일한 문자입니다. 첸 박사는 더욱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어는 AI가 문맥을 파악하기 어렵고 영어는 불규칙성이 너무 많아요. 반면 한글은 규칙적이면서도 유연하죠. 마치 600년 전에 AI 시대를 예상하고 만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만난 학자는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인지과학자인 마르쿠스 밀러 박사였습니다. 그는 뇌과학과 언어학의 접점을 연구하는 학자로 한글에 대한 그의 관점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뇌 영상 연구 결과 한글을 읽을 때 뇌의 활성화 패턴이 다른 문자들과 완전히 달라요. 한글은 논리적 사고와 직관적 이해를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AI와의 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특성이죠. 학술대회가 끝나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학자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한글이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 기술의 핵심 도구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면서 저는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문자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이막 8장 - 실리콘밸리의 충격적 고백. 해외 학자들의 증언에 힘을 얻은 저는 더 과감한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바로 실리콘밸리로 직접 날아가서 세계 최고의 AI 기업들이 한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었습니다. 3주간의 출장 계획을 세우고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오픈AI였습니다.
챗 GPT를 개발한 그 유명한 회사 말입니다. 사전에 약속을 잡고 찾아간 저를 맞이한 것은 언어 모델 개발팀의 수석 엔지니어인 사라 김순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GPT 모델의 다국어 처리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실은 저희가 한글 데이터를 처음 학습시켰을 때 정말 놀랐어요. 다른 언어들은 수십만 시간의 학습이 필요한데 한글은 그 절반 시간만으로도 놀라운 성능을 보였거든요. 김순의 첫 마디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의 조합 구조가 AI의 신경망 구조와 너무 잘 맞아떨어져요. 마치 AI를 위해 설계된 것 같다고 농담할 정도였죠. 더 놀라운 사실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내부 테스트에서 한글로 된 프롬프트가 가장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같은 질문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글로 했을 때 한글의 정확도가 15% 이상 높았습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예요. 구글 본사 방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구글 번역팀의 기술이사인 라즈 파텔과의 만남에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구글 번역기 초기 버전에서 한글은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언어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딥러닝 기술을 도입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한글이 가장 번역하기 쉬운 언어가 되었어요. 파텔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글의 표음 원리가 AI의 패턴 인식과 완벽하게 일치해요. 특히 음성 인식 분야에서 한글의 성능은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메타구 페이스북 AI 연구소에서 만난 수석 연구원 마이클 로드리게즈는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다국어 AI 모델을 개발할 때 항상 한글을 기준점으로 삼아요. 한글로 잘 작동하면 다른 언어로도 잘 작동한다는 경험 규칙이 있거든요. 이는 한글이 언어학적으로 가장 순수하고 논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테슬라의 AI 개발팀에서 나왔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언어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엔지니어 데이비드 장과의 인터뷰에서 들은 내용은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어 인터페이스를 최우선으로 개발하라고 지시했어요.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는데 개발해보니 알겠더라고요. 한글로 된 음성 명령은 오인식률이 0.1%도 안 되었어요. 영어는 3-4%인데 말이죠. 장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머스크가 한국에서 테슬라를 운전해본 후 한국어 AI의 우수성을 직접 체감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존의 알렉사 개발팀 방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팀장인 제니퍼 왕은 알렉사 한국어 버전 개발 시 가장 놀란 점이 자연어 이해 정확도였다며 한글의 규칙성과 음성학적 특성이 AI 음성인식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스탠포드 대학의 AI 연구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교수 이재민 박사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5년간 연구한 결과 한글은 현존하는 문자 중 AI와의 호환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한글의 창제 원리 자체가 현대 컴퓨터 과학의 논리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수는 더욱 놀라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현대적 시스템 사고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미래를 내다본 것처럼 말이죠. 3주간의 실리콘밸리 취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감동에 잠겼습니다. 세계 최고의 AI 기업들이 모두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었고, 심지어 일부는 한글을 AI 개발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궁궐에서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실리콘밸리의 최첨단 기업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미래 문명의 핵심 인프라였던 것입니다.